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저는 아직도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매매도 제가 안 한 지 거의 지금 2주차, 거의 2주차가 돼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볼 예정이고, 저희 리딩반도 지금 휴식기를 좀, 매매를 안 하고 휴식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제가 이렇게 조금 어디 좀 갔다가 오느라고 방송을 못 올려드렸고, 이번 주는 제가 좀 집에서 좀 쉬면서 있기 때문에 방송을 좀 틈틈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코스닥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좀 드리는 편이죠. 이제 데이 트레이더다 보니까 코스닥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이때 구간부터 여기서 못 돌리면, 여기서 돌리지 못하면, 그런 기준은 제가 650포인트로 정도로 잡고, 650포인트 깨면 매매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저희 리딩반도 현금 100%로 좀 이렇게 종목들 다 정리하고, 지금 휴식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650포인트 깰 때부터는 아무튼 매매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리딩반에도 말씀드렸던 게 600포인트 지지 안 하면, 그러니까 600포인트 확실히 지지하고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600포인트를 지지는커녕 오히려 이때부터 제가 이때 7월 8일 날 음봉 떨어지는 이날, 장대 음봉 하락 구간에서의 이런 장대 음봉들은 상당히 신호가 좋지 않은 정말 좋지 않은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구간에서 시장을 넓게 보지 못하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이제 많이 시장을 겪다 보니 보통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깰 때 이런 장대 음봉들이 출현이 되면 오히려 하락의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저점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계속해서 지수의 수급이 말해주듯이 계속해서 개인들은 매수를 했죠. 계속해서 이런 구간들 계속 그러다가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인들의 매도가 오늘 드디어 대량 매도가 좀 출현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저점 신호, 단기적으로 저점 신호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기다렸던 모습이라고 할까요? 빨리 좀 출현이 돼야 될 모습.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좀 공포스러운 구간이었거든요. 이런 구간도 월요일 날 7% 떨어지는 구간도 그렇고, 근데 생각보다 개인의 매수 여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남아 있었고, 수급이 이렇게 개인들의 매도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은 개인들의 매도가 드디어 좀 출현을 했고, 메이저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 거기다가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 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내기 위한 조건 중에 개인의 매도세, 대량 매도세가 하루 이틀 3일 정도 좀 출현이 되고, 그거를 메이저 수급이 잡아먹는 모습이 좀 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되었습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더 버티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저점 구간에서 개파락하고, 장중에는 어제 종가 위로까지 슈팅이 나오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 장대 양봉을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이제 장 후반 들어서면서 다시 밀리는 모습, 요 모습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요렇게 거래량도 터지는 모습,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도지나 장대 양봉 이렇게 출현을 하면, 단기적으로 좀 저점 신호의 확률을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좀 아쉽습니다. 뭐 이런 구간들의 모습, 거래 좀 실리면서 메이저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저가권에서 장대 양봉의 출현, 뭐 이런 모습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의 출현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많죠. 그 단기 반등의 길이가 얼마 일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소한 뭐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양봉 도지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되었으면 조금 슬슬 이제 접었던 매매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양봉 마감을 못 해주는 모습에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확실히 매매를 안 하고 좀 지켜볼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번 저도 뭐 저희 리딩반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러니까 캔들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아쉬웠고 수급은 코스닥이 괜찮았는데 반대로 코스피는 수급 이제 캔들적인 모습으로는 괜찮았는데 이제 수급이 좀 아쉬웠죠.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안 들어와서 기관에서 방어를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코스피 의 어떤 그 저항선, 차트적인 저항선을 보자고 하면 일단 이 라인, 이 라인이 뭐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었는데 시원하게 일단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지금 그 다음에 2차로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포인트는 한 530포인트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500포인트까지 밀리기는 좀 500포인트까지 밀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530포인트 정도에서 바닥이 다져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근방에서 물론 언더슈팅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530포인트 밑으로. 근데 500까지 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게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530포인트 부근에서 어느 정도 뭐 저점 신호를 나타내주는 신호들이 좀 잡힌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물론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뭐 530포인트부터 뭐 한 500포인트까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예를 들면 이 정도 구간부터 만약 이 정도 구간에서 뭐 어느 정도 뭐더 이상 뭐 이렇게 뭐 3%, 4%, 5%짜리 음봉 투매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력을 좀 보이는 캔들이 형성이 되면 이 정도 구간부터 내가 뭐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한 500포인트까지 이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이런 구간에서의 접근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저도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여기서 하루 정도는 뭐 더 좀 밀릴 수는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 내일 음봉 하나 정도가 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모습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좀 바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중에 뭐 이렇게 좀 다시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신라젠이 이틀 정도의 하한가는 당연히 좀 예상을 했고요. 3일 차까지도 갈 수 있다. 하지만 3일차에 한가로 잠겨 있다가 장중에 도중에 풀리는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점화를 30%짜리 점화가 지금 세 방이 간 경우는 제 기억에 지금 없기 때문에 세 방을 넘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봤고, 다행히 예상대로 세 방까지 잠겨 있다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풀렸는데, 예상이랑 조금 빗나간 것은
하한가가 풀리면서 나온 슈팅 자체가 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다. 적강권부터 제가 아까 보니까 대충 뭐 한 16% 정도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반등이 크게 세게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장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자금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뭐 전국 단타 대회가 열렸을 건데, 예전에 HLB가 두 번 점화에 그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한 17% 시작을 해서 거의 한 50% 정도의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때 보시면 저가권에서 보시면 거의 50% 정도의 반등이 나왔었고, 거래도 거의 뭐 9,440억이 실렸기 때문에 오늘 신라진이 7,200 정도가 실렸고, 반등도 한 1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저가권에서 대비하면. 그래서 조금 뭐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하한가를 좀 잠겼기 때문에 내일까지 뭐 내일 또 하한가를 갈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개파락을 좀 많이 해서 10%대 정도 개파락 시작해서 그렇게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오늘 전국 단타대회가 한번 열렸기 때문에 내일, 한가가 풀리면서 뭐 HLB처럼 그런 좋은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가장 강력한 그 슈팅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구간이 사실은 오늘이었어요. 3일째 하한가가 풀리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쫄쫄이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염두해둬야 되고요. 그것조차도 장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신라젠의 어떤 뭐 단기 슈팅 부분이랄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이 또 고꾸라진다라고 하면 신라젠도 뭐 한가가 풀려도 뭐 좀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장이 불기둥을 좀 뽑아내면 신라젠도 개파락 후에 양봉을 뽑아주는 뭐 모습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옷가 보시면은 뭐 1,000만 주 이상 잠겨 있었던 반대 매매 물량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소화가 되지 않았겠냐 싶고, 일단은 250만 주 정도 쌓여 있는데 뭐 이 물량에서 상당 부분은 뭐 단타 치려고 좀 들어왔다가 다시 한가 잠기니까 좀 이렇게 내놓은 매도 물량도 상당 부분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주 악성 물량 정도는 뭐 정리가 좀 어느 정도는 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신라제는 어 15,000원 구간 밑에 구간에서는, 이 15,000원 밑에 가격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구간에서 평단가가 막 10만원, 9만원, 8만원 이러신 분들은 15,000원 밑에 구간에서의 어떤 대응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대응의 가격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구간에서의 대응은. 그래서 15,000원 위에서 그렇다고 신라젠이 뭐 한 이 정도 윗가격을 회복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간까지 회복을 해서 안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슈팅이 나와도 한 2만 원, 정말 뭐 단기적으로 뭔가 투심을 좀 좋게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뉴스거리가 생기면서 좀 슈팅이 나와 봤자 그래도 한,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 정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15,000원에서 한 요 정도 라인 구간 안에서 슈팅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정리해주는 과정이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HLB보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보시면 HLB도 첫날 만들었던 단기 슈팅의 고점을 넘지를 못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슈팅은 나오지만 계속해서 이제 쫄쫄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추세를 돌리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신라제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오늘 한가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슈팅이 나오지 않았고, 고점도 겨우 뭐 한 18,000원 정도 만들어 놨죠. 내일 예를 들어 시가 개파락하고 양봉을 뽑아준다고 해도 2만원 이상을 넘기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뭐 나와도 2만원은 갈 수가 없겠네요. 아무튼 뭐 내일이건 모레건 단기적으로 돌림이 나와서 좀 2만원 이상 가격대에 진입하기는 이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슈팅이 나오려면 오늘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와줬어야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뭐 매매할 만한 종목은 일본 뭐 수출 규제 관련주 쪽은 조금 힘이 많이 잃은 것 같고요.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좋고, 그 중에서 뭐 신성통상이랑 모나미 요 정도가 거래 대응까지 좀 계산을 하면 신성통상이랑 모나미 두 종목이 지금 지금 탑픽으로 좀 꼽아볼 수 있는 두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의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을 보면 장이 안 좋을수록 이쪽으로 돈이 더 몰리면서 좋은 상승률을 좀 보인 그런 좀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모나미도 뭐 어떤 그 파동으로 그려낸 어떤 3차 파동의 지금 구간은 아니지만 얘도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세 번째 파동, 전고점을 한 번 파동 그리고 두 번째 넘고 세 번째 고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성통상도 앞산 만들어 놓고 지금 상한가가 지금 거의 이 부분 저점부터 하면은 한 66% 정도 상승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공격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1차 상승의 구간이었던 이런 부분이 됐어야겠죠. 모나미도 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눌림들, 이런 구간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했어도 괜찮은 자리들인데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슬슬 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이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잡고 좀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일본 수출 규제랑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또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시나리오에 좀 염두를 해두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장이 돌리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라고 해서 막 바닥에 기고 있는 이런 종목들 말고요. 상승 추세에 있는데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좀 수급이나 돈이 많이 몰리면서 오히려 또 그동안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좋은 모습 보였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또 빠지는 뭐 이런 이제 시속 게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불매운동 관련 쪽 말고 이제 수출 규제 뭐 소재 부품 관련주들은
좀 힘을 많이 좀 다 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소재 관련주들이 다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면은 정부 쪽에서 뭐 추경 예산을 뭐 이쪽으로 확실히 뭔가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는 그런 정도의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2차 일본 쪽에서 2차 경제 보복에 대한 그 리스트가 뭔가 이렇게 공개가 된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트적으로는 좀 뭔가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 시세를 다 내고 마무리 짓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종목들이 많아요. 동진 세미캠도 얘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5일선을 지켜준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오늘 결국은 좀 무너졌고, 솔브레인은 아직은 좀 수상한 모습이긴 한데 얘도 뭐 공매도가 원체 많은 종목이어서 상승이 좀 쉽지 않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후성도 좀 어느 정도 힘을 다하고 좀 바닥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캠트러스도 오늘 좀 하락률이 높으면서 21선까지 깼기 때문에 뭐 어떤 뭔가 이슈가 좀 되지 않는 이상 추세를 다시 돌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뭐 살아있는 게 경인양행 정도인데 지금 계속해서 좀 음봉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이날도 윗골이 좀 너무 많이 달리면서 음봉이 터졌고,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지금 좀 살아있는 거는 뭐 램테크놀로지랑 뭐 경인양행 뭐 요 정도, 솔브레인도 아직까진 좀 그래도 살아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램 테크놀로지도 지금 파동 자체가 지금 좀 많이 탔어요. 파동 좀 많이 타서 좀 마무리 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주들은 지금 불매운동 관련주들 몇 종목 이렇게 보면서 장중에 좀 단타 치시고 좀 좋은 눌림이 나오면 접근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소재 관련주들 쪽은 좀 힘을 많이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심히 접근하시거나 당분간 좀 관망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거의 지금 10일, 거의 2주 가까이 매매 안 하고 쉬는 동안에 딱 한 종목 매매를 제가 했는데, 이게 보라티알이었어요. 이날, 요날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으면 좀 더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건데, 제가 요 정도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갔나? 힘들어서 전고점 여기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줘 놓고 그 다음날 뭐 개파락하고 장대 음봉, 이거는 뭐 상당히 높은 확률로 페이크죠. 그래서 한 이때쯤부터 이렇게 좀 분할 매수, 더 떨어지면 뭐 이 정도 구간까지 더 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진입이 들어가서 다음날 슈팅이 아주 20% 가까이 이렇게 나와서 좀 먹고 나왔던 종목, 딱 이 종목 딱 한 종목 매매를 했어요. 한 10일 동안. 이 종목도 좀 끼가 괜찮은 종목이어서 조금 관종에 넣어놓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언급을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나리자가 차트상 일봉의 위치도 좀 뭐 그렇게 별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안 들고, 그래서 밑에 구간에서 이렇게 좀 윗골이 달면서 상승할 때 뭐 그렇게 막 관심 있게 보진 않았는데 오늘 상한가를 멋있게 좀 말아주는 모습이네요. 신성통상, 모나미, 모나리자, 하이트진로, 요렇게가 지금 시장에서는 탑픽 종목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뭐 시장에서 뭐 테마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일단은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랑 불매운동 관련주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수출 규제 관련주들은 조금
좀 힘을 좀 많이 잃은 모습이고, 굳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불매운동 관련주 중에 신성통상, 모나미, 뭐 모나리자, 그 다음에, 뭐, 보라티알, 뭐, 요 정도, 컴퍼니 K랑 양지사도, 컴퍼니 K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컴퍼니 K도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여기서 앞산에서 여기 넘어주는 상한가 출현한 다음에 지금 이틀간 조정 중인데 이대로는 아마 죽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라인을 잡고 이 구간 안에서 한두 번에 먹을 구간은 충분히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혹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 별로 터지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음봉 떨어지면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눌림목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양지사도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위에 올려놓은 하나, 둘, 셋, 화이트질로는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리죠? 아무튼 방송 중이기 때문에 요 정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요 정도 보시고 좀 관종을 잡고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요.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정말 매매하려고 접근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바닥 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던 종목들이 조정 시에 들어가야지 시장이 돌릴 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반등이 커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 매수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트레이더라면은, 그러니까 단기 매매, 단기적인 반등을 먹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장이랑 같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보다는 덜 조정받았어도 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되돌림 반등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반대로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시장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시장 반등 나올 때는 찔끔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놀고 있는 뭐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한 21선 위에서 정도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먹고 나오기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